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도산 판례 100선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80번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 선고 후 발생한 지연 손해금의 법적 성질. 이게 이제 재단 채권이냐 파산 채권이냐 뭐 이런 게 이제 학설이 대립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원고 근로자들이죠. 선정자들이 주식회사 이를 상대로 2012년 9월 13일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근로기준법은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또는 소촉법 등에 정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한 지연손해금이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가 응수하지 아니하여 2012년 10월 26일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회사는 2012년 10월 25일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파산관제인이 항소하고 소송 절차를 수개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 수개인은 파산관제인이죠. 파산 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후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부분만 항소하면서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423조의 파산 채권이고 파산 선고에 발생한 것은 446조 제1항 2호의 후순위 채권이므로 파산 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일반 민사적인 방법으로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채권은 423조의 파산 채권이라는 이유로 각하하였으나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채권은 재단 채권이므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요지 다수 의견 채무재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제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불이행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파산관제인은 직무상 재단 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에 이와 같은 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채무재생법 제473조 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에 해당하여 재단 채권입니다. 별개의 의견 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이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38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12조, 구파산법 32조, 구파산법 38조 10호의 입법병위와 휴지 및 재단 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는 점, 채무재생법 475조,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채무재생법 473조 제10호 소정의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재단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상이 재단 채권설입니다. 다만 근거가 다수 의견은 4호에 그렇죠? 4호인가요? 아 그렇죠. 4호의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파산 관제인이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별개의 의견은 473조 10호 소정의 임금으로 봐서 재단 채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봅니다. 반대 의견은 채무재생법 446조 제1항 2호는 파산 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후순위 파산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규정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은 파산 선고 전부터 채무자에게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관계가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고 있는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히 달리 취급하는 규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생긴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의 계속으로 파산 선고에 발생하고 있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후순위 파산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소수 의견은 후순위 파산 채권설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관제인이 졌죠. 그래서 해설, 이게 유명한 2014년도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아마 원심일 거예요. 문제의 소재,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473조 10호에서 규정한 재단채권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문헌상 임금 등의 지급이 지체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달리 지연손해금 채권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편 파산 선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은 후순위 파산 채권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446조 제1항 2호. 재단 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규정 관련하여 재단 채권이 임금 등 채권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이 법적 성질을 재단 채권으로 볼 것인지 또는 후순위 파산 채권으로 볼 것인지 파산 선고 전후를 구별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논거, 다수 의견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생관제인이 한 행위에는 파생관제인이 직무상 행한 법률행위, 직무와 관련한 불법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되며 파산관제인이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산관제인이 파산 선고 후에 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 채권은 재단채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후순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생법 446조는 제3편 파산절차 중 제4장 1절 파산채권 부분에 규정된 것으로서 파산채권에만 적용되고 별도의 절에 규정하는 재단채권에는 적용될 수 없고 파산채권은 배당 시기까지는 변제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이행기가 도래한 파산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될 것임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달리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므로 이행지체가 법률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제인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취급하여 실질상 파산배당으로부터 제외하겠다고 하면 파산관제인이 이행지책을 면제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시변제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재단채권자 사이 평등을 해하게 하게 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므로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으니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에 대한 수시변제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는 파산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재단채권에 대한 파산관제인이 채무불이행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별개의 의견은 파산 절차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의 법적 성질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경위와 취지,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의무, 지연손해금이 원본에 부수되는 종된 권리라는 점을 근거로 파산 선고 전후에 발생한 것을 불문하고 473조 10호 소정의 재단채권이라고 보며 다수의 경우 같이 해석하되면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파산채권의 신고 등 파산 절차에 의해 채권을 행사해야 하고 파산 선고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관제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등 발생 시기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이 다르게 되는 점을 듭니다. 반대 의견은 채무재생법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이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에 규정하고 파산 선고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 상태가 계속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473조 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재산에 관련된 파산관제인이 행위를 보는 것이 문헌에 맞는 해석이고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인 재단채권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를 말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게 되면 총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의 실현이라는 파산 절차의 목적에 맞지 않고 재단채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수 의견, 별개 의견, 소수 의견 세 가지 의견이 대립됐습니다. 검토.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이 관리처분권자로서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할 의무가 있으며 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되어야 하므로 파산 절차 개시 이후 재단채권의 변제가 지체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파산관제인이 부작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473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신고, 조사, 확정 절차를 거쳐 파산재단이 환가대금으로 배당받도록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배당이 실시되기까지는 파산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않아야 할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관제인이 배당률 통지에 의해 발생한 구체적 배당금 지급 채무는 파산재단을 대표한 파산관제인이 의무라는 판례, 정리 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공익채권 이행을 지차하여 생긴 손해배상채권이 공익채권이라는 판례와 일관되게 설명하는데 다수 의견이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 후 파산관제인이 부작위에 의하여 지연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관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구성하고 파산 절차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 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재단채권을 변제할 수밖에 없으니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의무 이행 여부가 파산재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다수 의견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지연손해금을 연체하는 행위가 파산재단에 관한 행위에 포섭된다고 하는 것은 법문안의 의미를 넘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파산 선고 전부터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거나 위약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을 때 그 계속으로 파산 선고에 발생하고 있는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임금 등에 대하여 파산 선고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파산채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물리해석상 타당한 것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의견은 파산 선고 즉시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데 파산채권과는 달리 재단채권에 대해서는 조사 확정 절차가 없어서 파산관제인이 재단채권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재단채권의 비율에 따라 변제하기 때문에 파산관제인 입장에서는 임금채권 등의 지연손해까지 변제하는 것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의견은 이러한 파산 실무를 도외시하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관제인이 임금 등 정책적 재단채권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 채권이 발생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단채권이 총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지연손해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우선권이 있는 파산채권으로 규정하자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임금채권에 대하여 파산 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재단채권이라고 판시함으로써 그동안의 실무상 혼란을 통일하였던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론,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 채당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 채권자를 대의하므로 재단채권이고 그에 대하여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은 대상 판결에 의하면 재단채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 1호에 의하면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20%이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위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합니다. 임금 채권에 대한 파산 선고 후 지연 이율은 민사법정 이율의 연 5%가 타당하는 견해가 있으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 발생한 것이고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포괄 승계가 같은 지위에서 임금 채무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상사법정이율 6%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상 판결은 임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것이므로 조세채권 등 다른 모든 재단채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 전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에 기하여 지방세기에 파산 선고에 발생한 가산금, 준가산금이 재단채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률 해석의 방법론, 특히 해석 방법의 우선순위에 관한 판례로는 2009년 4월 23일 선고 2006-81035 판결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상 판결의 반대 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일의 보충 의견은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이 법률 해석의 근원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주목된다고 합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일단은 대법원 판례는 임금 늦게 준 거를 재단채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